롯데는 지난 시즌 초반 최악의 출발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었다. 3에서 4월 롯데의 성적은 8승 21패 1무에 그쳤다. 순식간에 최하위로 추락한 롯데는 5월 13승 10패 1무를 기록하며 서서히 반등하더니 6월에는 14승 9패 1무로 월간 승률 1위를 차지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살렸다. 롯데의 반등 성공 요인은 역시 타선의 힘이었다. 주전인 캡틴 전준우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가 중심 역할을 했고 고승민, 나승엽, 윤동희, 황성빈 등 젊은 타자들의 활약과 이적생 손호영의 맹타가 더해져 핵타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6월 롯데의 팀 타율은 무려 311로 월간 타율 1위에 올랐다. 7월 6승 14패로 고전했던 롯데는 8월에 14승 8패로 반등하며 가을 야구 경쟁을 이어갔다. 이는 8월 팀 타율 303을 기록한 타선의 활약 덕분이었다. 결국 롯데는 정규 시즌을 7위로 마치며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타선의 성장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남았다. 롯데는 한방에 있는 주전 포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상대 투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롯데는 2022 시즌 종료 후 FA 시장에서 4년 총액 80억 원에 영입한 유강남이 2023년 121경기에서 타율 261, 10홈런, 55타점을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했지만 지난해에는 52경기 타율 191, 5홈런, 20타점으로 부진했다. 여기에 부상까지 겹쳐 수술대에 올랐다. 유강남은 지난해 7월 중순 왼쪽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기시부 봉합술을 받고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롯데는 그의 재활 기간을 7개월로 예상하며 올해 개막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유강남의 시즌을 포기하고 수술을 결정한 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유강남은 팀의 핵심 선수로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선수 생활을 위해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강남의 건강한 복권은 롯데의 반등에 중요한 열쇠다. 롯데는 손성빈, 정복은 등 포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풀타임 주전 경험이 없어 144경기를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유강남이 LG 시절 보여줬던 파워를 되찾는다면 롯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면서도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2017에서 2021년을 기록했고 특히 2018년에는 19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20홈런에 가까운 기록을 세웠다. LG에서만 103개의 홈런을 기록한 그의 타격은 롯데의 귀중한 자산이다. 하위 타선에 한 방이 있는 타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해 5월 25일 사직 삼성전에서 7-6 역전승을 거뒀는데 8회 말 유강남과 박승욱의 연속 홈런이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현재 롯데 타선은 충분히 강력하지만 여기에 유강남의 파워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라인업을 완성할 수 있다. 롯데는 홈 구장 사직구장의 펜스 높이를 낮추며 공격 야구를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강남의 한 방이 롯데표 핵타선의 완성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2억 7,620만 원 차로 사치세 피한 롯데, 80억 포수의 무거운 어깨, 롯데 자이언츠 유강남이 누구보다 치열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4년 80억 원에 달하는 FA 계약은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타격 부진과 내구력 저하로 이어지며 올해 6월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그 자부심에도 금이 갔다. 롯데는 포수와 유격수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130억 원을 투자했지만 두 포지션 모두 확실히 해결하지 못했다. 170억 트리오 중 한현희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유강남과 노진혁은 팀의 특별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노진혁이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동안 유강남은 출장 경기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그는 롯데로 이적한 첫 해부터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2년 차였던 올해 시즌 아웃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강남이 빠진 롯데는 정복은 손성빈, 서동욱 등 신예 포수들로 한 시즌을 힘겹게 이어가야 했다. 롯데 안방에서 유강남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다.
김태형 감독은 후반기 동안 유강남의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간절히 그리워했다. 유강남은 6월 무릎 수술 후 내년 시즌 스프링 캠프 복귀를 목표로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올겨울 체중을 대폭 줄이며 몰라볼 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롯데는 추가적인 전력 보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팀의 셀러리 캡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KBO가 발표한 내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총액 기준 롯데의 연봉 총액은 118억 5,018만 원으로 5위에 올랐다. 셀러리 캡 상한선인 114억 2,638만 원에서 2억 7,6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초과를 피했다. 10개 구단 중 상한선을 초과한 팀은 LG 트윈스가 유일했다. LG는 138억 5,616만 원으로 상한선을 24억 원 넘게 초과하며 초과분의 50%인 12억 1,489만 원을 야구발 정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2년 연속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과 함께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에 따른다. 롯데의 연봉 부담은 성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170억 트리오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김원중, 4년 54억 원. 곽구승민, 2년 21억 원. 은 시장 기준으로 합리적 계약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성적 부진과 연봉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롯데는 시급회나 방출 선수조차 영입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팀 성적 향상을 위해 기존 선수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 등 젊은 타자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유강남과 노진혁 같은 부진했던 선수들이 반등해야 롯데는 가을 야구를 다시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리그 유일의 1할 포수진 롯데 결국 80억 FA 유강남이 답일까? 아무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도 유강남 이 없는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진은 더 암울했다. 지난 시즌 유강남의 합류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던 롯데의 안방은 그의 이탈과 함께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롯데는 2017 시즌 이후 프랜차이즈 스타 강민호와 결별한 뒤로 주전 포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김사훈, 김준태, 안중열, 나균환, 이전 이름 나종덕, 나원탁, 지시환 등 다양한 포수들이 그 자리를 거쳤지만 누구도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2022 시즌에는 포수 타율 0.187, OPS 0.515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LG 트윈스의 주전 포수였던 유강남을 4년 80억 원, 계약금 40억 원, 연봉 34억 원, 인센티브 6억 원에 영입했다. 유강남은 롯데에서 첫 시즌 1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352타수 92안타, 10홈런 55타점 OPS 0.726을 기록했다. 80억 원이라는 계약 규모를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주전 포수 문제로 오랜 기간 고생한 롯데에게는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 수비에서도 마운드의 안정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유강남은 포수 출신 김태형 감독의 합류로 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6월까지 타율 0.191, 5홈런, 20타점 OPS 0.599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고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에비스 도입 이후 프레이밍이라는 강점마저 잃은 그는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였다. 유강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선 백업 포수들은 부진한 그의 성적조차 대신하기 어려웠다. 손성빈은 86경기에서 타율 0.197, 6홈런, 21타점 OPS 0.651을 기록했고 기대를 모았던 정보근은 89경기 타율 0.226, 2홈런, 7타점에 그쳤다. 그 외에도 서동우, 강태율, 강승구, 백두산 등 다양한 포수 자원을 기용했으나 전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롯데는 이번 시즌 포수 더블A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스태티즈 기준 1.28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포수 더블A 음수를 기록한 팀은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뿐이었다.
포수 타율은 0.193으로 리그 유일의 1할 타율을 기록했고 오페스도 리그에서 유일하게 0.5대 0.564에 그쳤다.